박근혜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다시 입원했다는 뉴스를 보고 대개문 커뮤니티를 둘러봤더니 세계 역사상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다. 독일과 소련의 공방 전만을 놓고 보더라도 다른 모든 전쟁을 압도하는 피해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어딜까? 두말할 것 없이 일본이다. 원폭을 2발이나 맞았으니 상징적으로나 피해 규모로나 비교 대상이 없다. 소련의 군인 사상자가 특별히 많다는 사실도 있지만 이는 무모한 작전이 원인인 반면에 일본은 민간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장기간의 치명적인 피해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한 포츠담 선언을 일본이 거부한 이후 트루먼의 지시로 리틀보이는 히로시마에, 펜맨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미국은 원폭 투하 직전까지 무려 6개월간 민간인이 포함된 일본 도시 67개를 폭격하고 있었다. 원폭 2발로 집계된 피해가 약 4개월간 25만 명에 육박하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는 투하 당일 집계된 숫자다. 여기서 4개월이란 이후로 집계 자체가 불가능했을 만큼 막대한 피해를 의미한다. 미국은 어떨까?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미국의 치욕의 DNA로 남아있다. 물론 일본에도 원폭 2발에 대한 공포와 분노의 DNA가 남아있다. 그런데 이런 미국과 가장 잘 지내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런 일본과 가장 잘 지내는 나라가 미국이다. 역사를 잊었기 때문일까? 좌파 표현대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면 오늘날 문명의 정점에 서 있는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소련을 보았고 또 소련에 의해서 무한 확장하는 중공의 공산화를 봤다. 즉, 미국은 역사를 통해 동북아의 안정이 자국의 이익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이 맥락에 한반도의 미 군정과 한미동맹 그리고 6.25 동남과 주한미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이미 그 시절의 세계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인식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패권국과 잘 지내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게 진짜 역사를 잊지 않은 것이다. 상징적인 전투 중 하나인 이오시마 전투의 전장 환경을 한번 상상해보자. 이오시마 섬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은 섬 전체를 지하 요새화하고 미군의 상륙을 기다렸다. 생존 미군의 증언을 보면 참호를 파고 밤이 되어 잠을 청하느라 몸을 기대면 땅속에서 알아듣지 못할 일본 말이 들려왔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 공포가 짐작이나 가능할까? 실제 이 전투에서 미군의 사상자는 엄청났고 불도저로 밀어서 치워야 했을 만큼 많은 전사자가 나왔다. 비단 이오시마 전투뿐만이 아니다. 미군 포로 중 일부는 일본군의 인육으로 먹히기까지 했던 사건도 있다. 일본을 혐오하기에 더없이 좋은 선동 소재들이 널려있지 않나. 5.18 세월호 무려 6개월간 이어진 미군의 폭격과 2발의 원폭에 비할 바가 될까. 당장 민간인 피해가 상상되는 이 어마무시한 상황에서 왜 일본인들은 선동당하거나 현혹되지 않았을까? 물론 일본의 반미 감정 또한 상당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을 통째로 쥐고 흔드는 일은 없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했다.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거품 물좌파들이 있겠지만 이 또한 개소리다. 전범국과 패전국의 낙인을 받은 일본은 미국 등의 승전국에 의해 무려 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75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국제법상 전쟁할 수 없는 나라다.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좋다는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에 의하면 일본은 그야말로 표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좌파의 반일은 거대한 쇼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몇 가지를 꼽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는 역사. 2.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역사. 3. 산업화를 통해 가난을 해결했다는 역사. 4. 가난의 해결이 국민의식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역사.
5. 국민의식의 성장이 곧 민주화라는 역사. 6. 한미일 체제에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역사. 7. 미군의 한반도 진주가 한반도 공산화를 막았다는 역사. 8. 6.25 동란에서 자유를 지켰다는 역사. 9. 한반도에 자유를 수호한 것이 미국이라는 역사. 10. 이 과정에서 일본의 공이 절대 적지 않다는 역사. 11. 특히 광복의 주인공은 리틀보이와 팬맨이라는 역사 등등.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맞는 말이다. 1. 공산주의의 한반도 적화 야욕 역사. 2. 독립투사 중 상당수가 공산주의자라는 역사. 3. 일본과 대립하는 국민당군과 싸운 이상한 독립 역사. 4. 마오쩌둥의 팔로군에 협조한 이상한 독립 역사. 5. 김일성이 친일 일색으로 채운 내각의 역사. 6. 김정은이 제1교포의 시라는 역사. 7. 문재인이 흥남 철수의 수혜자라는 역사. 8. 6.25 동란의 주범은 소련과 중공 그리고 북한이라는 역사. 9. 공산주의에 학살당한 양민의 역사. 10. 남로당이 양민을 총알바지로 세우며 준동한 역사. 11. 숱하게 많은 난파 간첩단의 역사. 12. 난민정과 같은 자생지하당의 역사 등등. 김호라는 통역당의 씨앗이며 한명숙은 배우자인 박성준과 함께 통역당 핵심 연루자였다. 청와대를 가득 채운 신영복 서체의 주인공 신영복은 통역당에서 그럴듯한 언변으로 학생을 선동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문재인이 가장 존경하는 이로 꼽힌다. 한반도에 문명이 도래한 이후 끊이지 않았던 중화의 침략사는 잊어도 되는가? 피해 규모로 따지자면 중화의 침략이 가장 컸으며 시기로 따지면 북한의 기습 남침이 가장 최근인데 역사까지도 취사 선택하여 분노를 선동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 돈과 정치 권력이 걸려있다는 뜻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다시 입원했다는 뉴스를 보고 대개문 커뮤니티를 둘러봤더니 역시나 사면을 위한 쇼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보인다. 역사 자체를 날조하여 국가를 통째로 헤쳐먹고 감히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좌파의 존재야말로 쇼 그 자체가 아닌가. 중공 폐렴 방역 또한 쇼다. 정치 방역의 목적이 악한 의도로 계획된 무능을 실천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자들의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집단 의식화하여 대선을 조작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모든 여론조사 지표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불의의 동조 또는 침묵하면 불의를 지적할 수 없게 된다. 국힘당도 언론도 결국은 닥치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하는 짓이다.